권태와 맞닥뜨리면 그대로 부딪혀라. 그렇게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된다. 미국 시인 요세프 브로드시키의 말입니다. 공부할 때 지루함이 느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보는 착시예요. 차이를 볼 수 없을 때 학생들이 발견하는 것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떨치려면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우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알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가수는 타이틀곡을 반복해서 부르지만 지겨워하지 않고요. 수영선수는 날마다 수영장에 물살을 가를 뿐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루함을 쫓는 것은 완벽해지려는 버둥거림입니다. 삶의 재미는 그 버둥거림에 있죠.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든 차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있는 힘껏 버둥거려야 합니다. 수영하는 방법이야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4가지 뿐이지만 공부하는 과목은 훨씬 다양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든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지 크리스토둘루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계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미신들의 핵심이에요.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의 암기는 무의미하다라는 미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특히 지식의 암기라는 말은요, 굉장히 낡은 공법 같고 창의력 강화, 사고력 향상, 역량 강화 같은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죠. 영국은 우리보다 더 심했나 봅니다. 저자는 우선 사실적 지식을 폄훼하고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이론을 찾아갑니다. 루소, 듀이, 그리고 프레이리를 언급해요. 주입식 교육보다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들이죠. 문제는 이 유명했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시대는 한참 전이었고 지금은 뇌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 뇌가 어떻게 그 중요하다는 역량을 쌓는지, 어떻게 우리 뇌가 학습을 하는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저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달랐습니다. 요컨대 우리에게 역량이 중요한 것도 맞고 창의성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요. 그 역량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다름 아닌 사실적 지식에서 온답니다. 지식의 단순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거기서 창의성과 역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자는 비유로요, 계란으로 만든 요리죠, 에그 스크램블을 들었습니다. 지식의 암기와 역량, 예컨대 분석력, 비판력, 사고력 같은 역량들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역량이란 뭔가 마치 컴퓨터의 CPU처럼 연산 능력이 따로 있고요. 사실적 지식은 그 컴퓨터에 집어넣는 텍스트 파일이나 음성 파일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답니다. 지식과 역량이 에그 스크램블처럼 한데 섞여 있어서 사실적 지식을 암기하지 않고는 역량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암기, 즉 아는 게 많아야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심지어 저 셰익스피어를 최고의 작가로 만든 비결 역시 철저한 암기와 반복 훈련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 그럼 들어보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아마도 18세기 스위스 철학자 루소일 거다. 루소는 에밀에서 학생에게 구두로 가르치지 말고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사실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역대 왕들의 이름이나 제위 연도, 휘장에 쓰인 특수용어, 지구와 지리 등 어린이가 생활하는 데 의미가 없거나 미래에 사용하지도 않을 단어들을 암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 19세기 후반의 교육자 존 듀이는 경험을 강조하면서 체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어린이는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루소의 사상은 체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듀이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사실적인 지식을 가르치면 학생은 수동적이 된다.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자연적인 성향을 무시하면 그들은 불행하게 된다. 브라질 출신의 파울로 프레이리 역시 듀이만큼 영향력이 큰 교육자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1970년에 발간된 페다고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프레이리는 사실적 지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주변의 현실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방해한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주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한 저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글쓰기 스타일인 수사 비유가 있다. 그들은 모두 사실적 지식과 그 이외의 것을 정반대 측면으로 상정한다. 사실적 지식은 나쁜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좋은 것으로 상대화시킨다. 사실적 지식은 의미, 이해, 추론, 의의 등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상상력이나 창의력과 정반대인 개념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 결코 진정한 개념 이해나 순수한 의미인식 또는 고차원적인 역량 개발을 비판할 의도가 조금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적 지식과 교과 내용이 이러한 교육의 목표들과 대치되지 않으며 사실적 지식과 교과 내용도 교육 목표의 일부라는 점이다. 루소, 듀이, 프레이리가 사실적 지식과 이해의 두 측면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파악한 것은 틀렸다. 루소는 18세기에, 듀이는 20세기에, 프레이리는 1970년대에 관련 저서와 이론을 발표했다. 20세기 후반에 온 결과는 사실적 지식의 학습에 대한 루소 등의 분석이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장기 기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활용한다. 여기서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이라고도 불린다. 작업 기억은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은 작업 기억에 있는 내용만을 지각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작업 기억은 대단히 제한된 공간이다.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쟁이 적진 않지만 최근에 몇몇 연구들에서는 3-4개 정도의 항목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는 한 번에 3-4개 정도의 항목만을 작업 기억에 보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23,324 곱하기 42를 암산으로 정답을 내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작업 기억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이다. 작업 기억 용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의 장기 기억은 작업 기억보다 훨씬 큰 용량을 갖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16자리 숫자를 5초 동안 보고 난 후에 기억해내보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이다. 487-194-750-385-8604 그러나 다음에 16개 글자를 5초 동안 보고 재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The cat is on the mat. 이 두 번째 것을 재생할 수 있는 이유는 16개 글자를 개별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구절이나 문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다.
사실적 지식의 학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히 무작위적인 사실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워털루 전투가 언제 일어난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말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연대 하나만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재생한다는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원전 3000년 시기부터 현대까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 150개 정도를 배우고 각 사건들이 왜 중요한지 관련된 주요 사실 두어 가지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지식들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주요 연대순, 스키마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단지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 안다면 그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구구단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이는 수학적 이해의 기반이 된다. 루소, 듀이, 프레이리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작성자들은 사실적 지식을 그들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고력이나 역량 등과 대척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들은 의미 없는 사실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사실적 지식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분석력 또는 이해력에 대척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적 지식은 이러한 중요한 역량들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역량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식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사례로서 특출나게 창의적인 극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는 스트래트포드 어펀 아본 문법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언어 및 고전 작가에 대한 기초를 철저히 다졌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가 받은 학교 교육은 공부의 폭이 좁고 엄격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미래 극작가에게는 훌륭한 자료였다. 그는 먼저 학교에서 암기한 언어 규칙에 대한 지식을 응용했다. 초기 작품들에서 사용된 패턴은 매우 분명했고 리듬은 정확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러한 원칙들을 터득한 후에 그는 기본 원칙들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었다. 그의 극적인 상상력의 근원은 사실 요즘엔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복적인 암기와 끊임없는 연습이었다. 기계적인 학습이 유창한 언어로 바뀌었고 그것이 흥미진진한 연극을 만들었던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이지 크리스토 둘루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직장인 등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